앞전에 올린 조선왕조 기록의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3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399년 명건문 1년 우리나라 사람으로 노동의 동영이 소속 군인 한 사람이 도망쳐와서 명나라 정변 소식을 권하다.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동영이에 소속된 사람인데 요동의 역사가 번다함으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었다 말하기를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위망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요동의 동영이 소속 군인 한 사람이 도망쳐와서 명나라 정변 소식을 권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요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자, 여기 보면 본국이라고 나오죠. 자, 원문에도 보면은 본국인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 제가 예전에 내용을 계속 올렸지만 조선왕조의 본국은 대륙 중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한반도는 고려 땅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륙 중국 쪽에서 사람이 도망쳐왔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도망쳐온 군인이 동용이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이. 자, 그리고 요동의 역사가 번다 함으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었다 말하기를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동용이라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위키 실록사전에 보면 동용이라고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명나라에서 1386년 고려 우왕 12년에 만주의 요양에 설치한 미소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양이라고 나오네요. 동영이는 요양성 북쪽에 위치한 위로 성격상 기미위에 가깝다. 요양성은 여진계와 조선계 그리고 한인이 뒤섞여 사는 다민족 도시로 볼 수 있으며 동영이는 도사의 성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각이다. 동영이는 땅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명태조가 설치한 군사시설이다. 동영이에 원래 조선인이 살았는데 명조의 세력이 편입되자 한인들과 분리시켜 별도로 성보를 쌓고 거주케 한 것이다. 자, 여기 성보는 성벽을 의미하겠죠. 성탑을 쌓고 거주케 한 것이다. 자, 홍무제는 천하를 팽정하자 압록강으로 국경을 삼고 명과 조선의 백성이 서로 왕래할 것을 염려하여 동영미를 설치해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였다.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통제하여 조선과 왕래를 차단하려고 한 것이다. 당시 요동에는 약 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중 조선인들은 홍무연간 3만여 명, 영락 시기가 되며 만상군 4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성종 연간에는 3화를 차지한다고 양성지는 언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지역에 보면은 고려인들을 통제하여 조선과의 왕래를 차단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고려 후에 조선이 탄생했고, 이 한반도 땅이 고려 땅이고, 나중에 고려 땅이 조선 땅으로 변경되었다면, 고려인과 조선인이 같은 지역에 같이 살고 있어야 정상이고, 같은 지역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고려인을 통제하여 조선과의 왕래를 차단한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고려인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조선인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다. 이런 설명 같네요. 좀 내용이 이게 좀 희한하네요. 하여간 동영이는 명나라 때 1386년 고려 우왕 12년에 만주의 요양에 설치한 주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양성은 예진계와 조선계가 뒤섞여 사는 다민족 도시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동영이의 한자를 복사해가지고 한번 그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문으로 동영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중국 라오양시의 법정동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지도를 클릭 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축소하니까 여기 만유국이 있던 그 자리가 되겠네요. 여기가 선양시 바로 밑이 동영부가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이 되겠죠. 자, 여기가 현재의 요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요동이 되겠죠.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 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 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기 요동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의 요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본국 사람이었다. 이러면 그 내용이 좀 이상하지요. 자, 여기가 요동인데 조선 왕조 기록으로 본국 사람이었다고 그러냐? 그 본국이 그러면 여긴가요? 조선이 여기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조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본국 사람이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아는 요동이 여기라고 하면은 본국이 여기 조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이 요동 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도망쳐 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조선왕조 기록의 내용이 좀 이상하지요. 그렇다면 본국이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베이징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본국이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국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국하고 요동이 가깝다고 생각이 들죠. 이 두 개의 거리가 이제 가깝다고 아마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록의 기록에서 병사가 본국에서 도망을 치고 동영이 소속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 부분이 요동이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가 이쪽 부분에 있어야 조선왕조 기록하고 일치된 위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동의 동영이 소속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륙에서 요동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한반도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 조선왕조 기록과 일치하는 지역 형태가, 지명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선왕조 기록으로 봤을 때, 요동이라는 지명이 나오지만, 실제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 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동영이에 소속된 사람인데, 요동의 역사가 번다함으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었다 말하기를.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실제 요동의 위치를 정확히 어느 지점인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동을 확인할 수 있는 지명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보시는 지도는 1743년도 걸륭천하여지도로 걸륭 황제의 지시로 제작된 지도라고 합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도를 확대를 해보면 현재 북경 쪽에 수도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순천부라고 적혀 있으며 도시 이름이 성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여러 번 보여줬으며 항상 이 북경의 지명이 성경이었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명의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국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지도로 봤을 때 한반도가 조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성경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이 지도로 봤을 때는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한반도 꼭대기에 장백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우리는 요동이라는 지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동이라고 써져 있는 지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 중간에 확대해 보면 요동진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동진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 지명이 요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요동진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요동이라고 이 부분이 지명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요동이라고 적혀 있네요.
지도를 축소해 보면 이 지점이 실제 어디 있는지 좀 구별하기가 좀 어렵죠. 어떤 지형을 그려놨는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만리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만리장성이 되겠죠. 자, 만리장성이 그려져 있는데 만리장성의 위치도 좀 이상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그려진 이런 지도는 대부분 만리장성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 지리적 규형을 정확히 그리지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1743년도 권룡천하 여지도로 청나라 권룡 황제의 지시로 만든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의 만리장성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고지도는 없을까요? 서양의 고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리장성에 그려지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요동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양에서 그린 지도 한 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지도는 1744년도 런던이 보관하고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확대해 보면은 만리장성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이 지점부터 만리장성이 여러 개의 갈래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산해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지점이 이제 산해관이 되겠고, 자, 여기서 또 연장되는 만리장성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연장되어 있는 만리장성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지명을 보면은 료동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료동이라고 써져 있네요. 만리장성에 이 부분이 이제 료동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는 이 연장되어 있는 이 만리장성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연장되어 있는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이 앞전에 본 권령천하 여지도에 여기 보이는 이 연장 만리장성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양 고조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만리장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료동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동이라고 적혀 있는 이 요동진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402년도 호넬 강리역대국 지도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만리장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일자 형태로 만리장성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조선에서 그린 지도들은
이런 식으로 일자 형태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지형을 일자 형태로 그렸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확대를 해보면 요동이라고 수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요동이라고 수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주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 여기 보면은 금주라고도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동이라고 적혀 있고, 자, 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 권령천하 여의도를 다시 확인해 보면 여기에 금주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동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해주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명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홍해 강리 역도국 지도에 이 부분의 위치를 현재의 지리적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구글 어스로 한번 살펴보면 구글 어스로 살펴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여기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구글 어스로 살펴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1402년도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를 보면은 요동이 이 부분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글 어스로 살펴봤을 때 요동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요동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의 위치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도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지도는 1675에서 1726년도 사이에 그려진 지도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지도도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요동이라고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로동이라고 이 부분이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현재 지도 하나를 보고 있는데요. 이 지도는 서해 총도라는 지도로 삼재도에는 중국 명왕제의 왕기가 그 아들 사와 함께 지은 유서로서 현대의 백가사전에 가까운 서적이다. 명만력 35년 1607년에 완성되었으며 만력 37년 1609년에 출판되었다. 전 108권으로 이루어진 서적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면 삼재도회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확대해 보면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조선 즉 고고래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조선 또는
옛 고려의 지명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3제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의 지명을 보면은, 조선이라고 또 불렀을 수도 있고, 옛 고려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지명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요동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명을 요동이라고 적어놨는데 지형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산동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경사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명칭은 명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경사라고 적혀 있으면 북정내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북경이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명나라의 북쪽의 수도가 되겠고 여기 보면 아래쪽에는 남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남쪽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남직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요동이라는 지명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지역 형태로 봤을 때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이 3제도에 보면 많은 지역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거는 동남 해이도라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 좀 특이한 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거리 힘해가 좀 확인하기 어려운데 여기 일본이라는 지역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열도 일본이 위치한 곳은 현재 이 부분인데 아래쪽에 보면은 일본이라고 이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요. 이 부분이 일본이라고 표기되어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일본이 조그마한 성분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제도의 또 다른 지도를 보면은 이 부분에 또 일본국이라고 또 표시된 지명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남 해이도에 보면은 현재 이 부분에 일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일본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선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을까요? 조선은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겠습니다. 현재 글자가 흐릿하고 깨져가지고 좀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 지도를 복구해 놓은 걸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조선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기 좀 어렵네요. 이 지도도 삼제도의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요동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확대를 하니까 요동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왼쪽에 보면 요서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산동이라는 그런 지명을 볼 수 있고 왼쪽에는 좀 북경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경의 오른쪽에 산동의 위쪽에
요소가 위치해 있고 요소의 오른쪽에 요동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동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 지도의 형태를 현재 지도에 지명을 한번 옮겨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북경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산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앞전에 본 지명 형태를 봤을 때 북경의 오른쪽이 여기가 요소가 되겠고, 산동의 위쪽이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요소의 동쪽이 여기가 요동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이 요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요. 그럼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부분이 요동과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여기가 요소고 이쯤이 요동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보는 것 같이 북경이 보이고 북경의 오른쪽 만리장성 바로 꼭대기 위쪽이 여기가 요소가 되겠고 요소의 오른쪽이 요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소의 아래쪽이 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양 고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죠. 서양 고지도로 확인해 보면 우측에 보면은 패킹이라고 북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경의 오른쪽에 요소가 위치하죠. 그러니까 요소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동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동의 위쪽이 요소가 위치하고 북경의 오른쪽이 요소가 위치하고 요소의 오른쪽에 여기에 요동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동이라고 적혀있는 이 왼쪽 부분이 요소가 되겠고 현재 요소의 오른쪽이 이제 요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소와 요동을 전체에 이제 합하면 이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요소와 요동이 되겠습니다. 요동이라는 거는 이 한반도 현재 만주 이 지역처럼 이렇게 작게 형성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요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도 삼제도의 지도인데요. 여기에는 연산도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산이라는 지명을 걸어놓은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좀 확대해 보도록 하지요.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이 지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현재 여기 압록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이라고 보이죠. 이 지도 이름이 연산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그려놓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압록강은 이제 거꾸로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사가 보이네요. 경사는 명나라의 수도로 북직내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경사의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요소가 보이고 요소의 오른쪽에 보면 요동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의 오른쪽에 압록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압록강의 위치가 좀 특이하지요. 여기 보면 조선이라고 쓰여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선이 섬으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 여기에 섬으로 그려져 있으면 압록강이 이쯤의 위치가 압록강의 지명이 적혀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이쯤은 두만강이 적혀야 되겠고, 근데 현재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위쪽 부분에 압록강이라는 지명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글 어스로 현재의 압록강을 확인해 보면 현재 이 부분이 압록강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만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 되겠죠. 그러나 앞전에 본 영상들을 보면은 이 부분에 물줄기가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상들을 보면은 압록강의 물줄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아래쪽 남쪽으로 흐르면서 다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의 왼쪽 편에 요동이 있고, 그리고 요동의 왼쪽에 요소가 있고, 명나라의 수도 경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구글 어스로 다시 확인해 보면 이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이 상단에 이제 물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커다란 형태의 물줄기가 보이는데 이 부분의 물줄기가 이런 식으로 굽어 가지고 앞전에 본 연사도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물줄기가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따라가지고 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죠. 자, 여기도 보면은 물줄기가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여기도 보면 물줄기 형성대가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앞전에 연산도하고 똑같이 물줄기 형태가 동일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이것도 물줄기인데 이 물줄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압록강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산도로 봤을 때 자, 이 부분이 압록강이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가 요동이 되겠죠. 자, 압록강의 서쪽 부분이 요동이 되겠고 또 요동의 서쪽 부분이 여기가 요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북경이 되겠죠. 즉 명나라의 수도 북직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꼭대기 현재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 선양기 바로 이 아래쪽 부분이 요동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지도로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이 요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 요동은 이 부분이 요동이 되겠고, 여기가 요소가 되겠고, 여기가 경사, 명당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도 삼제도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여기 지도에 보면은 요동 지도라는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장으로 그려진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따로 편집 후 한 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있는 이 지도가 두 장으로 따로 이루어진 것을 한 장으로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도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요동 지도라고 지도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압록강이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록강이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지도를 계속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압록강의 지명은 현재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압록강 지명이 되겠습니다. 삼제도의 이 지명도 이 여러가지 지도가 있는데 이 삼제도라는 이 책은 백과사전 형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해가 그린 듯한 그런 백과사전이 되겠습니다. 다른데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짤찍기 있는 그런 백과사전으로 생각이 되네요. 앞전에 살펴본 여러가지 지도의 지명을 봤을 때 이 압록강의 지명이 여러가지 다른 지역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 몇 장을 보았지만 이제 다르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산해관계라고 산해관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형이 이제 어디쯤인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은 현재 지도 형태를 확인해 보면 여기가 이제 산해관이 이쯤 되니까 지도 형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압록강이 이 부분에까지 그려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제도에도 보면은 이 여러가지 아는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지도는 여러가지 다른 서적이나 다른 지도책을 참고해 가지고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백과사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명이라도 다르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조선왕조 기록에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와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세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유명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연왕이 뭐죠? 예, 아래쪽에 주석을 보면은 연왕이 영락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락제가 누구라고 설명을 드렸죠? 조선의 국왕을 보면은 제가 영락제가 태종 이방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조 고황제는 이성계가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새 황제라고 되어 있죠.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그래서 짧게 성에 들어오도록 이제 단기로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 황제는 여기는 앞쪽에 주석이 뭐 건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황제는 조선 왕조 기록으로 봤을 때 정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 이전에 황제인 정종이 되겠죠. 자, 여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연왕이 태종 이방원이라고 설명을 되었습니다. 1402년도 혼일 강리역대국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현재 베이징 지역, 예전에 명나라의 수도인 북직내 지역에 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기록에 연왕이 앞전에 본 지도에 이 부분에 연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 경사의 지명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지도는 1594년 왕반이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조선에서 제작한 지도로 밝혀졌으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명을 확인해 보면 경사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순천보라고 되어 있고 경사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게 북직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나라의 수도가 북직내, 남직내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경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혼일강리 역대국지도에 여기 보면은 현재 경사라고 적혀있는 북경지역이 여기 연도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은 수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다. 자, 이 부분 내용 좀 이상하죠. 자, 연왕이 있는 지역도 현재로 말하면 베이징 북경 지역이 되겠고 경사에 갔다고 되어 있는 이 지명표기도 현재 북경에 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연왕이 북경에서 북경에 간다. 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원문을 이제 살펴보니까 원문의 내용은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은 연왕이라고 보고 태조 고황제라고 보이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한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솔사여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솔사여경. 이 부분의 한자의 뜻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솔사여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느리다, 이끄다, 쫄다, 거느리 솔자가 되어 있고 얘는 스승사가 되겠고 여기는 같을 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서울경사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사가 아니고 여기 보면 서울경이라고 되어 있죠. 경에 갔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내용을 보면 경사라고 현재 번역을 하고 있죠. 한자도 정확히 경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좀 이상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연왕이 북경에서 다시 북경에 갔다. 이런 내용은 좀 이상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앞전에 지도로 제가 지명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냥 경이라고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군사를 거느리고 경 수도에 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 기록을 보면 여기 번역 조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사가 아니고 경에 갔다, 즉 서울에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새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에 갔다, 아니면 경에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경이라는 곳이 세 황제가 있는 곳이 되겠죠. 세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경이 세 황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2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죠.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왕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이 현재 연왕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연왕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태조 고황제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솔사여경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솔사여경이라고 표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경이라고만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번역 내용을 보면 경사라는 이 한자를 표시해 주는데 이게 번역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경사라는 이런 사가 들어가는 원문에도 보면은 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원문 번역 조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황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의 곁에 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유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왕이 경에 가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세 황제 곁에 악한 무리가 있는 것을 모조리 제거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연왕에 있는 곳이 출발점이 되겠고 여기 번역 조작되어 있는 경사라고 되어 있는 이 경 지점이 바로 세 황제가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일 강리 역대국 기소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홍일 강리 역대국 기소를 보면 이 부분이 연왕이 있었는 곳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으로 보면은 경에 갔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출발지가 되겠죠. 자, 연도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출발지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반도 이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해 갔을까요? 여기는 현재 수도 이름이 조선이라 적혀 있는데, 그리고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러 갔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태조 고황제가 이 부분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를 보면은 황제가 계신 곳을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명나라의 수도는 북직내하고 남직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현재 호일 강내역 대국지도에 연도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황제가 계신 곳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겠는데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확대해 보면은 자, 여기에 황도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죠. 자, 정확히 여기 황도라고 지명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도라는 뜻을 한자를 생각해보면 황제가 있는 궁이다. 자, 여기에 분명히 이제 황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황제가 있는 그런 수도가 되겠습니다. 황제가 이 부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선왕제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에 갔는데 여기는 경이 황도가 되겠습니다. 즉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는 내용으로 황도에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왕이 출발지가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황도가 있는 곳에 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402년도 혼일 강내역대국도 지도를 보면은 연항에 있는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이 되겠고 여기가 출발지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제가 여기 황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여기가 황제가 있는 곳이라고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항은 연도에서 이렇게 황제가 있는 이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조선왕조 기록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착지가 되겠죠. 이 한반도 이쪽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북직내에서 남직내 쪽에 황제가 계신 곳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다고 조선왕조 기록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내는 14세기 명나라 시대부터 1928년 중华민국 시대까지 현재 중국 북부에 있던 행정구역이다. 직내 또는 직접 통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명나라 홍무제 시기에는 명나라 최초의 수도였던 응천부 난징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을 직내라 불렀다. 영락제 시기부터 1403년에 명나라 수도가 순천부 베이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가 북직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됨에서 순천부 주변 지역 현재 베이징, 텐진시, 하베이성, 허난성, 산둥성은 북직내, 응천부 주변 지역은 남직내라고 불렀다. 이런 내용을 붙었죠. 그러니까 명나라의 수도는 북직내하고 남직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지도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1594년도쯤 지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면 여기 북직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북직내가 되겠습니다. 이게 명나라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라고 적혀 있으며 또 순천부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지도도 아래쪽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남직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남직내라고 딱 적혀 있죠. 그리고 황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황제가 계신 성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왕조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 경에 갔는데 세 형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붙고 있죠.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한다, 이런 내용을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북직내에서 황제가 계신 남직내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화소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지명의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은 북직내에서 태종 이방원이 남직내에 황제가 계신 곳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정종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위키백과에 검색을 해보면 제1차 왕자의 난은 1398년 왕위 기승권을 에워싸고 일어난 왕자 간의 싸움으로써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켜 반대 세력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방원의 난으로 불리며 그 밖에 무인 정사라고도 불린다. 제2차 왕자의 난이 동복 형제 간의 싸움이라면 제1차 왕자의 난은 이복 형제 간의 싸움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날짜가 1398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조선왕조 기록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1399년이라고 되어 있죠. 거의 연대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회기는 1년 차이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왕자의 난은 1398년에 일어났고 현재는 1399년에 표기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2차의 왕자의 난을 검색해보면 제2차의 왕자의 난은 1400년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과 이방간이 세자 자리를 두고 싸운 것으로 제1차 왕자의 난과 구별하기 위해 제2차 왕자의 난 또는 제2왕자의 난, 방간의 난, 박포의 난 등으로 불린다. 자, 여기 배경을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제1차 왕자의 난의 충격으로 왕위를 정종에게 내주고 떠난 뒤 정종은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태조의 사남이자 이방원 형 이방간은 왕위 계승에 대한 야심과 호기가 있었으나 인격, 공운, 위세가 방언에 미치지 못하여 항상 시기하며 의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제1차 왕자의 난의 충격으로 왕위를 정종에게 줬다고 하죠. 자, 여기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여기 세 황제 보이시잖아요. 자, 이분이 정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정종에게 내주고 떠난 뒤 정종은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경으로 옮겼다고. 자, 그럼 이 개경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에 있는 도시이며 과거 고려의 수도인 500년간 번영한 개성의 개경, 송악, 송도 이 부분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보면 정종에게 내어주고 왕위를 정종에게 내어주고 따른 뒤 정종은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1400년도라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1400년도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그러면 북직내를 한번 볼까요? 직내의 설명을 보면은 영락제 시기였던 1403년에 명나라의 수도가 순천부로 이전되면서 순천부 주변 지역의 북직내, 응천부 주변 지역은 남직내라고 불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영락제 시기인데 이때 1403년에 명나라 수도가 순천부로 이전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1399년쯤에 왕자의 난이 발생하고 그리고 1400년도쯤에 정종은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명락제 시기였던 1403년에 명나라의 수도가 순천부로 이동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지도로 보면은 정종이 제1차 왕자의 난을 겪고 다시 개경이 있는 북직내 이쪽으로 이제 수도를 다시 옮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방원이 정종의 주변에 있는 무리를 척결하고 다시 수도를 남직내에서 북직내로 정종이 수도를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훈민정음 나무위키를 검색하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59년 세조 5년에 가는데 훈민정음 은혜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무위키 내용이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내용이 더 많았는데 현재 내용이 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수정이 됐네요. 2021년 7월 25일에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쯤에 내용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은혜의 내용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 은혜 본이라고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중귀근 즉 동국은 황제께서 계신 나라이니 자, 우리나라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조선왕조기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새 황제 보이시죠? 자, 새 황제가 당규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요 황제, 여기 새 황제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상담에 강남이라 하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중국은 동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고 우리나라이며 상담으로는 강남이라고도 하느니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즉 강남에 황제가 계신 곳이고 그것이 수도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서울 강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강남구라고 나왔네요. 자, 훈민정음에 강남이라고 나와있죠. 자, 지도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후 확인을 해보면 현재 서울특별시가 보이죠. 자, 현재 서울특별시가 보이는데 현재 강남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확인을 시켜주는데 자, 훈민정음원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중국은
황제께서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다. 그리고 상담으로는 강남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 볼 수가 있죠. 즉 강남에 황제가 계신 곳이라고 훈민정음 은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강남이라고 치면 이 부분을 확인을 시켜주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궁이 있나요? 자, 위쪽에 여기 보면은 경복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는 강남이 아니고 강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선왕조 기록으로 강남위에 황제가 계신 곳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궁이 강남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복궁을 보면 강북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경복궁에 이게 황제가 있는 궁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이 궁은 가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원에 강남에 황제가 계시고 그곳에 궁이 있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경복궁은 여기에 이 강남 부분에 있어야 말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또 강남이라고 우리가 한 곳에 더 확인할 수 있는 지명이 있죠. 중국에도 강남이 있죠. 인터넷으로 중국 강남을 검색을 해보면 강남이랑은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송나라 때부터 번영하고 지금도 중국에서 잘 사는 강남 지역은 짱수성과 저장성, 상하이시 지역을 주로 말하며 대체로 강동과 등치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짱수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강남 지역은 짱수성이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검색해 보죠. 자, 짱수성이라고 이어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네, 여기 보면은 짱저우시라고 나오죠. 자, 짱저우시. 자, 여기가 이 부분이 강남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의 지도에 보면은, 자, 여기에 황성이라고 표시 정확하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황제가 계신 곳이고, 훈민정음 은혜 내용에 황제가 계신 곳은 우리나라이고 강남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조선에 황제가 계신 우리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669년도) 유나이티드 프라빈시즈 동인도 회사에서 발행한 위대한 타타르, 군주, 중국의 황제, 북경 도시를 소개한 책이다. 로마의 가톨릭 예수회에서 기록한 라틴어 책자를 존 오겔비가 번역한 것이다. 진화의 의상과 건물 형태, 동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같이 보도록 하지요.
대조선 숙종 황제와 인원 황후의 여신이라 소개한 사파입니다. 예수회 선교사 같습니다. 남킨의 의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소개하고 있네요. 이 사진은 중공의 한 사이트에서 청조, 즉 청나라군으로 소개한 사진입니다. 그 모양이 흡사하네요. 칼 모양이나 의상이 같아 보이고 모자는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이 사파로 청나라와 조선 병사의 의상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멜 페르기의 사파와 비교해도 같은 것을 우린 알 수 있고 조선의 대륙 중국에 있었으며 중국이 진화이며 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제일차 왕자에 나는 충격으로 왕위를 정종에게 내주고 떠난 뒤 정종은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을 붙여가 있죠. 자, 여기 개경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개경이 바로 자, 여기에는 북직내가 개경이 되겠습니다. 자, 개경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으로 검색해 보면은, 자, 개경은 송도 혹은 송경이라고도 한다. 태조 왕건이 도읍한 이래 37년 10개월의 강도 시기를 제외하면 436년 8개월 동안 고려 왕족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한 몽골, 홍근적에게 함락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고려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려는 개경과 서경의 양경제, 개경, 서경, 동경의 상경제, 개경, 서경, 동경, 남경, 한양의 사경제를 운영했다, 이런 내용을 붙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양 보이시죠? 자, 남경의 한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북직내가 고려의 수도이며, 이 앞쪽에 보면 여기 한양부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한양부라는, 한양현이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남경이 되겠습니다. 즉 고려시대의 남경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개경은 명나시 때는 북직내가 되겠고 남경은 한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훔쳐간 이 주도의 모든 지명 표기가 있겠습니다.